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을 보면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마가 상당히 넓어요. 초보자분들은 가끔 이마를 되게 좁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보다 이마의 면적을 많이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릴 때 이런 원 많이 쓰시죠? 여기서 처음에 원을 거의 그냥 반 정도를 이마라고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죠? 이 눈 부분. 그리고 이쪽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눈썹 부분입니다. 눈썹이고 이 안에 눈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코 부분. 보시면은 코와 눈이 사이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너무 멀지 않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초보자분들이 이제 눈과 코를 상당히 멀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리를 가깝게 그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한 2분의 1 지점 정도의 이제 입술이 있습니다. 입술이 있고 대체로 얼굴을 그릴 때 아래로 내려가면서 되게 얇아지잖아요. 해골의 위랑 아래가 나눠져 있어서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더 좁아집니다. 더 좁아지면서 이 턱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턱 부분도 잊지 말고 그려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지만 튀어나온 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마 라인, 그리고 나서 귀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대체로 얼굴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은 세로가 상당히 길지만 옆에서 보면은 얼굴은 상당히 생각보다 가로가 되게 길어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가까이서 보면 세로가 길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가로가 깁니다. 얼굴을 그려준 다음에 이 뒷부분의 거리를 꼭 유의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늘 옆모습은 길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을 보면은 목 부분이 있고 옆에 이런 뼈가 있죠.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 얼굴 몸이 다 연결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목을 그리고 어깨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연결점이 가장 중요해요. 연결이 될 때 얼굴이 나오고 이 목이 나오고 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뼈가 있어요. 뼈.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직각으로 꺾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둥글게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번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을 되게 유의해서 그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유의하지 않으면 되게 그림이 어색해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몸을 그리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연결 지점이에요. 4분의 3을 지점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목을 그린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을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옆에 부분에 어깨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어깨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정말 놓치는 게 뭐냐면 이 가슴 부분 있잖아요. 이 가슴 부분이랑 이 팔 부분을 되게 애매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팔이 연결되는 부분을 되게 그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가슴과 팔이 연결되어 있고 그 뒤에 다른 근육이 붙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근육이 있고 이 팔과 가슴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다시 근육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팔 근육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근육이 한 가지 더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와 팔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그림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슴과 이 팔 부분은 꼭 연결시켜서 그려주세요. 그래야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그리면 안 되고 팔과 근육을 연결시키고 그 뒤에 다시 근육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튀어나오게 그리면 돼요. 근육이 붙은 상태로 말이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근육이 생기면 다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한번 꺾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나눠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직접 돌려보면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아랫부분이 되게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그려주면은 여러분은 조금 더 프로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를 그린 다음에 근육이 튀어나왔다가 이 부분 튀어나왔다가 이 부분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팔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조금 더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대충 보면은 튀어나왔다가 근육 튀어나오고 이쪽도 다시 튀어나왔다가 쭉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일자 부분 그리고 팔이 나오게 되는 구조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분리가 돼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이 안부분이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림 보면은 가끔 이런 식으로 배가 돼 있는 게 있죠. 이 윗부분이 갈비뼈 형상에 따라서 배가 들어가고 배꼽이 있고 아랫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이런 흐름으로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들어갔다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들어가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은 간단해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뼈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살이 있고 튀어나왔다가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오겠죠. 뼈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이 부분 튀어나와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튀어나왔다가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평소보다 다리를 조금 더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게 편해요. 기본적으로 다리를 그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튀어나온 거를 잘 표현을 해주시고 가운데 튀어나왔다가 다시 발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조금 더 편해요.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리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튀어나오게만 그리게 되면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굴부터 몸을 그릴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그리시면 조금 더 빠르고 좋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